왜 이러는 거지? 자, 게임 전쟁. 우리 민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토마가 에스테르를 좋아하는데, 이제 에스테르가 한 달 동안 네가 막 컴퓨터 이런 걸 안 쓰면은 사귀자라고 했잖아요. 이 대화에 대해서 약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얘가 하는 이 요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서로 뭐 알고 있으면 거절을 하든 받아들이든 해서 사귀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조건까지 달까라는 점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에스테르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컴퓨터와 핸드폰을 아예 쓰지 말라라는 것 자체가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고,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쓰지 말라 하는 게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어서,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주는요? 저도 여자친구의 그 요청을 듣자마자 되게 기겁했던 게, 일단은 핸드폰 컴퓨터 게임은 토마가 삶의 낙이라고 할 만큼 가장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걸 억제해버린다는 것부터가 일단 억지고, 아무리 일단 어렸을 때 만나는 남자친구가 평생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안 보는 걸 억제하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이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음, 있지 않나. 만약에 자기가 더 좋아했다면, 애걸복걸했다면 요구할 수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대해서 저 정도면 나도 호감은 있는데, 제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아니면, 자기가 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그 남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내가 너랑 사귀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민선이 질문을 드리면서 선생님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서로 사귀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동이냐, 그래도 되는 거냐, 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이 이른바 컴퓨터 쓰지 말아라, 스마트폰 쓰지 말아라, 라는 조건이 과연 적절한 건가? 즉, 뭐 예를 들면, 너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사귀겠다. 이런 조건이어도,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이어도 안 된다는 건가, 민성이는. 조건 거는 것 자체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아, 약간, 아니면, 조건을 걸 수는 있으나, 스마트폰 금지, 게임 금지 그 조건은 그 조건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 부당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 두 부분 중에서 민성이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에서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얘가 단순히 그냥 약간 친구와 연인 사이의 어떤 호감 정도의 감정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조건을 일단 반대하고 특히 여기에서 말했던 컴퓨터 그런 걸 안 한다 같은 무리한 조건이라면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성이한테 쌤이 다시금 묻고 싶은 거는 그 민성이는 두 사람이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자체로 좋아야 된다는 거야? 약간 살짝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약간 서로 좋아하고 사귀자고 했을 때, 음. 약간 그냥 서로 일단 그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그런 생각이기는 해요. 일단. 근데 이제 호감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서 10가지 중에 8가지가 호감이 들어.
근데 한두 가지가 별로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더 나은 그런 그 사귐을 위해서 그 한두 가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성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처럼 아예 그 조건을 건다는 게 살짝 그랬어요. 예준 어떻게 판단해?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요. 어, 너도 음, 조건 그 자체를 거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조건은 걸 수 있으나 스마트폰이라는 조건이 문제라는 거야? 저는 후자요. 조건은 걸 수 네, 있으나 스마트폰이 문제다? 네. 그럼 만약에 예주나 민성이가 괜찮게 생각하는 남자가 거꾸로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호감 있는 남자가 너가 스마트폰을 안 쓰면 내가 사귀겠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제안을 안 사귀어요. 안 안 사겨 사귀죠. 그러면 너네가 왜 좋아하는 사귀어요, 그런 호감 걸? 있는 애인데 멋진 애인데 아, 그래도 절대. 안 사귀어요. BTS 네, 그냥 오빠인데 다른 사람. 아, 저 BTS 안 좋아해요. 그 너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 남자를 안 좋아해요. 남자를 안 좋아해 아니, 남자 아이돌 그쪽 관심 없어요. 아. 자, 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 누구 이 주인공이 누구야? 에스테르인가? 누구 이름이? 아니요, 그 토마랑 에스테르. 에스테르. 에스테르 까미죠. 그 에스테르는 그 왜 그 요구했을까? 본인, 네, 그 토마한테. 음, 상대방이 음, 컴퓨터를 하는 게 본인의 삶의 그런 가치관 그런 거와 맞지 음, 않기 때문에. 음. 여기 대사에서는 또 민성이, 네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면은 내 마음을 얻어내야 돼. 일종의 시험을 거치는 거지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어, 살짝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많이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 네가 날 좋아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뭐야? 드라마니까 되는 거죠. 애초에 뭐라고?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야, 현실에서도 선생님 안 해도 그래. 네가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뭘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해. 네가 책임감이 있다라면, 너가 너 스스로를 더 잘 돌봐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아니면 뭐, 그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주는 거는 충분히 그런 사랑이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음, 있는데, 음, 운동을 하거나 음, 핸드폰을 하지 않거나, 이거는 음. 그, 그냥 사귀는 행동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에스테르 카미조 같은 경우는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 아이의 가치관에서는. 그쵸. 에스테르 카미조의 삶의 방식은 친자연적이잖아. 네. 말과 교감을 나누고, 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자연과 동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간보다, 그런 게임이라던가 그런 가상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 이른바 SNS. 그러니까 뭐, 그 예주하고 민성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문자로 얘기를 해. 우리도 이제 집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밖에 아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언제 밥 먹을 거야? 라고 옛날 같았으면 뭘로 하는데, 말로. 직접 가서 말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쳐서 할 텐데 이제는 카톡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딸이 방에 있는데도 딸한테 야, 너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뭐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또는 실제 그 선생님 친구가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있다면 그 동네 친구를 만나서 옛날에는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던가 술을 한 잔 마신다던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만나면서 SNS 상에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상에서 뭐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많은 시간 동안 뭐 채팅을 한다던가 이런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면 그 에스테르의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 둘이 사귄다 했을 때 이 여자의 삶의 방식과 이 남자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충돌을 일으킬 거 아니야. 원래
충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점에서 그거를 이렇게 맞춰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거고, 그래야 그 두 사람이 서로 사귀어가는 데 있어서 화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예주나 민성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뭐 골프를 치거나 스포츠 활동을 너무 좋아해. 예주나 민성이는 스포츠 활동하기 싫어해. 그냥 조용히 음악 듣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근데 그 남자애가 맨날 뭐야 사귀는데 맨날 스포츠 활동한다고 나다니고, 그럼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네가 그 부분을 포기하고 나와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있냐라고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런 그럼 반론 얘기해줘. 그럼 본인도 배려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아, 민성이는. 음. 본인도 그리고 그 스포츠를 하러 갈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변화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예주는. 민성이는. 저도 예주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는 약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책에서는 일단은 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살면은 너랑 사귈게라고 했잖아요, 에스테르가. 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약간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위문을 느꼈었던 건데 음, 저는 일단은 얘네가 사귄 다음에 싸우는 거는 그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음, 자기랑 이 점을 거쳐서 또 언젠가 싸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싸우면은 그 점을 서로 맞춰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역시 상대방도 내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나도 상대방의 가치관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그거를 조정을 해나가면은 되는 건데 사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그렇죠. 민성이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문제가 사귀기 전에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사귄 이후의 약간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예주가 말했던 그 부분들은 그 뒷부분에 나와, 실제로. 이 토마가 음, 열받아 해. 왜 나한테만 변화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느냐. 너는 어떤 변화하고 어떤 희생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욱 해가지고, 결국, 어, 안 사귀어요? 그 얘기는 뭐 네가 나중에 보도록 하기로 뭐 어쨌든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근데 그 파국이 영원한 파국인지는 예주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책에서 이 남자아이가 동의한 이유가 있지 않아?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 에스테르의 그 제안에 대해서 에스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은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아? 성적? 성적? 왜? 성적이 뭔 상관이야?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어. 아, 그러면 그것이 스마트폰과 게임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공, 음, 어, 민성, 잠깐만요. 그래서 좀만 책 다시 한 번만 보고. 음. 자, 이 책의 저자, 이 책 제목이 게임 전쟁인데, 이 책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게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책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은 너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 이 세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자, 16쪽 잠깐 보겠습니다, 민선. 자, 16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불빛 앞에 온 가족이 모이던 시절은 이미 중세만큼이나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어.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을 일으켜?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던 시절은 이제는 갔다. 그 관계 잘 됐다는 거야?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안 거야? 좋다는 거죠. 안 문제가 좋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른바 스마트 기기, 인터넷 게임 등으로 인해서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각자 같이 앉아있다가도 각자 자기 스마트폰 들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대화, 유대가 깨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스마트 게임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뭘 제안해? 근데 그 가족들도 같이 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다 같이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저자가 밑에, 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바로 그 현대 어떤 그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 책의 그 주인공 역시 자기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게임 없이 난 못 살아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게임하는 나에 대해서 자부심,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예요? 죄책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선뜻 그걸 뭐해? 받을 수 아, 있는. 그렇게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물론, 우리 선생님이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자, 근데 그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14쪽. 14쪽에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인가 한 줄 띄우고 가상세계를 거기 부분 민성이 한번 읽어줄까? 가상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걱정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지 않나. 약 300만 년 전에 진흙탕에서 뒹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맨 처음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놈을 봤을 때는 걱정 꽤나 했을 것이다. 인류의 선구자인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현실 감각이 없다는 등, 무슨 화를 당하려고 하늘에 가까워지냐는 등,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퍼부었겠지. 자, 이 문장은 또 어떤 의미야? 지금 민성이가 읽은 이 글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가상세계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는 왜 한 거야? 얘가 발전의 약간 선구자? 그런 느낌. 음, 자, 사람들도 다른 그 이른바 유인원, 들처럼 그냥 뭐 했다는 거야? 네 발로, 어? 다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른바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우리가 곧선인가, 직립보행, 그 서서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네 발로 걷던 사람들 입장에서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하는 어땠다는 거야? 거지? 몹시 안타깝고, 야, 저거 큰일 났다. 저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라고 하지만 이 결국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 전 사람들에 비해서 더 뭐 했다는 거야, 우리는. 진보했다고 믿는 거잖아. 더 발전했다고 믿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오스트로피테쿠스 얘기를 꺼내는 것들은 결국은 그 가상 세계를 사는 것들, 흔히 말하는 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현실과 떨어져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 사느냐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라서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옛날 음,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 이건 뭐 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응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여기 부분만 읽으면 또 그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안에 입장이 좀 뭐해? 다양해. 혼란스러워. 물론 이제 그 작가가 이제 그 뭐야 주인공이 여러 주인공을 내세워서 여러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안에서 작가가 어쨌든 일관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결국 작가가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다는 거야. 자, 텔레비전 앞에서 가족들이 그 뭐야 같이 텔레비전 보는 거를 이 책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그리고 있잖아. 그런데 텔레비전 나왔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었어. 왜 비난을 퍼붓었을까? 애들 망친다고. 그러니까 그거 왜? 맨날 전에 어땠는데? 쫓아오니까. 텔레비전 없을 때는 어땠는데?
책도 읽고 뭐 뛰어놀고 그랬는데? 책도 읽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냥 거실에 앉아갖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가족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거의 뭐해? 안 해요. 안 해. 다 같이 뭐만 봐? 텔레비전만 TV만. 봐. TV만. TV만 봐. 그러니 그 전에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이게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킥킥거리기나 하더란 얘기야. 그러니 이 TV가 생겨난 게 이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야. 근데 이제는 오히려 뭐야? TV가 걱정스러운 TV가 게 아니라, 좋았어요. 차라리 TV 보던 시절이 뭐였다? 그립다. 좋았다 그러고 있잖아. 왜? 각자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보거나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컨텐츠를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수업하기가 어려워졌어. 왜냐면 옛날에는 개그 콘서트 알아? 알지, 너네? 너네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 했었지? 네. 하긴 했었을걸요? 그 개그 콘서트 얘기를 하면 다 공감이 됐었어. 그랬구나.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왜? 다 같이 일요일 저녁에는 개그 콘서트를 봤으니까. 와. 근데 지금은 뭐, 그 뭐야, 애들하고 무슨, 내 선생님 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 초등학생이 보는 컨텐츠하고 선생님이 보는 컨텐츠가 전혀 뭐해? 달라요. 달라.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그런 관심사를 갖고 얘기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단점처럼 여겨지지만, 반대로 보면 예주가 원하는 거, 민성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옛날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 TV 때는 그냥 그 공중파에 나오는 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됐었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자기가 뭐 해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소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화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과거보다 더 뭐해진 거야? 나아진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쪽 보겠습니다. 자, 그쪽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민선님. 음. 사랑이란 놈은 원래 이렇게 불쑥 나타나 사람을 예고 없이 덮치며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토마가 누굴 보는 순간? 에스테를 에스테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순간에 뭐였다는 거야? 반했대.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주하고 민성이 모쏠들을 이해 못하지? 어? 어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자, 모쏠들이요. 어떨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아, 한순간에 사랑이라는 게 오는 것 같아?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민성이는 잘 모르겠고, 예주는. 모르겠어요. 음.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커플인 이른바 사랑이 막상 케바케입니다. 만나게 케바케. 되지. 케바케가 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즉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사람은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뭔 말일까?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해. 별로래. 어?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갑자기 있어요. 자기가 뭘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 그 저기들이지. 보험 사기범이나 일부러 내지. 보통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날지를 전혀 뭐 한 거야? 예측을 모르죠. 못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 그런 사람들도 그뭐 한눈에 보고 뭐 반했다든가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호감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뭘로?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지. 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맥락들이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몇 가지가 중첩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하고 아까 수업한 거여서. 이슬람? 이슬람. 아, 오랜만인데. 응? 그래? 나 그 반에 내용 애들하고, 아직도 몇 개 기억나. 초딩들하고 수업했던 거라서. 자,
이 이야기에서는 그 뭐하고 뭐가 더해질까? 첫 어떤 문제? 게임? 게임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또 엮어놨어? 게임 중독 문제에다가. 게임 문제에다가. 가정의 그 소통 단절? 어? 가정, 소통 단절? 소통 단절, 소통 단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학교에서의 문제.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이나, 어, 학, 학폭 나와, 학폭. 그, 몰카, 겉으로는 모험생인데, 진짜 나쁜 놈 있지, 여기. 어? 그 음, 애가 이제 괴롭히고 왔던 그런 학폭의 문제가 나와. 또, 몰카요. 어? 그 몰카도 몰카? 이제 그 학폭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학교 폭력, 뭐 학교 문제. 또,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문제? 연애 문제. 연애, 연애? 사랑, 연애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소통 단절, 가족의 문제에다에 사실은 가족의 문제에 뭐가 더 하나 더 들어가, 민성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여기 들어갔고. 불륜. 이 이야기에서 중반 이후에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야? 불륜이요. 어, 엄마의 아, 불륜이에요? 응.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책, 이런 책인지 모르고 봤다가 뭐야 하고 이제 아니, 이런 얘기 저 나와서 이거 어? 민성아 뭐라고? 이 책 본 다음에, 뭐 어, 일단 막장 드라마가 다 있지 싶었어요, 솔직히. 어. 근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요 사랑, 요 사랑의 문제가 아이들의 사랑, 청소년의 사랑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바라볼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어른들의 뭐 사랑에 대해서 어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뭐 한 거야? 엮은 거야. 엮어서 요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20쪽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11째 줄 에스테르 언니는 민성 읽어주자. 에스테르 언니는 게임을 싫어한다나 봐. 게임은 마약과 똑같다나? 자기는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도 생명과 자연이라. 요컨대 에스테르는 가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그 부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해서 기초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책을 바탕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서 생기게 된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엄마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엄마의 문제가 그럼 도대체 왜 생겨났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생겨난 이유들이 결국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작동하는 거다라는 것이라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민성이. 토마는 제레미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건 라르테일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의 표현이기도 했다. 제레미는 라르테일을 상대하는 최선의 무기가 무관심 침묵 비폭력이라고 늘 말했다. 아예 반응도 하지 말 것, 치사한 짓을 벌일 여지를 주지 말 것, 차분하게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할 것.
자, 요 상황들 예주 기억나? 그 누구야? 그 못된 놈 라트레유 패거리가 어? 그 토마를 엿먹이려고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 토마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뭐 할 거냐? 대응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친구, 제레미라는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무관심해라, 침묵해라, 음, 비폭력해라,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책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냐라는 얘기지. 사실은 예주나 민성이 학급 안 해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남들 괴롭힌 애도 있지 않아? 그리고 당한 전 애도 아직 못 있고. 봤어요. 정말? 네. 친구 괴롭힌 애 없어? 딱히? 싫어하는 거는 봤어도 괴롭히는 건 뭐. 와, 너, 싫어하는 사람은 많긴 한데, 뭐, 서로 싸우는 놈들도 있는데, 괴롭힌다라고 따지면 조금 애매해지죠, 경계가. 그래? 그러니까 너네는 이 서로 그냥 약간, 아주 약간의 장난식과, 약간 솔직히 진심으로 약간 장난을 치면서 싸우는 그런 애들은 있긴 한데, 일진이 없어? 말 그대로 일진이. 찐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뭐 없어, 저희 반에는. 저희 반에는 없었어요, 일단. 음, 지들끼리 싸우는 놈들은 봤는데, 많이. 음. 예주도 일진을 못 봤어, 그동안? 일진,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미술학원에서 듣기로는, 어. 그 미술학원에 같은 타임에 다니는 같은 학년 남자 여자애들이 좀 무리가 있는데, 걔네가 조금 키도 크고, 기도 세고 다들 그래서, 키 몇이래? 170은 다들 넘지 오, 않을까? 근데 대박이다. 음, 애들이 그래서 다 약간 일진이라기보다는 가오 같은 거, 겉멋의 음. 그런 애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그런 애들이 애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애들을 위협한다던가, 뭘 뺏는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뭐 심부름 막 지들끼리 시킨다던가, 놀아요, 그냥. 아, 근데 지들끼리 저 놀아. 친구의 그냥 뭐 아는 애한테 학폭설 들은 적은 있어요. 학폭설. 어쨌든, 뭐,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자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모르지, 여러분이 혹시 가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주나 민성이가 일진이어서 그런 거 못 느끼는 거 아니야, 혹시? 아이, 쌤, 저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평판 괜찮아요. 평판 괜찮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렇게 막 팀쌤한테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막 뭐 돈 뺏긴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냐라는 얘기지.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으나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말한 제레미가 말했던 대로 무관심해라, 침묵해라, 비폭력, 맞서지 말아라. 그게 가장 나은 해결책이다라는 이러한 제레미의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는지 아니면 그것들은 해결책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때? 예주는? 음, 이게 조금 정도의 차이마다 다른 것 같은, 약간, 응, 때리거나 그런 거는, 응, 맞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다른, 뭐, 그런, 뭐, 대신 사옥이나 그런 거는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응. 민성이는? 그냥,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배경 지식이랑 현실적인 서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음, 얘를 모르는 척하는 거는 얘가 어떻게 괴롭히고 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나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얘가 그냥 반응을 보고 싶어서 괴롭히는 거면은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음, 그게 아닌 거면은 사실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얘가 약간 어떤 식으로 괴롭힌다에 따라서의 그 심무로 일관을 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에 그게 달라지긴 할 텐데 아마 일단은 제일 나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누구한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고. 음.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물론 이게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대응의 정도는 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 42쪽 보겠습니다. 자, 에스테르가 드디어 이제 토마에게 사귀자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사귀는 것에 관련돼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그큰 따옴표 돼 있는 뭐 그 뭐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어림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난 유별나거든. 다른 애들과도 달라라고 에스테르가 말하면서 그 다음 대화글 월요일 날부터 그 윤서 읽어보가 대화글만 에스테르 간 말. 월요일 날 학교에서 손을 잡거나 하면서 티내지 말고 복도에서 뽀뽀해서도 안 되고 문자도 보내지 마. 단둘이 극장에 갈 일도 없고 영화보다 진하게 키스할 일도 없어. 물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로 간식을 때운 일도 없을 거야. 우리 반 친구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도 우리 둘만 몰래 빠져나와 차고에 숨지도 않을 거야. 아,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에스테르의 말을 들은 토마의 반응이야. 읽어보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다 쓰러져가는 수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올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물론 이제 이게 그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른 거야.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이 책을 쓴 작가는, 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사람이? 최소한 저쪽 서쪽이겠죠? 노르망디와 브루타뉴 등지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르망디? 노르망디? 이쪽이면, 노르망디! 어, 유럽 쪽인데 프랑스 사람인가 그러면? 잠깐만요. 음, 자, 어쨌든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그런 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랑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뭐 청소년의 성, 뭐 사랑 이런 부분들이 서양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옛날과는 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사귄다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에스테르가 내건 조건들 이런 청소년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그 연애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사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사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어? 사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고 아니면 여기서 이른바 말하는 뭐 뽀뽀하고 뭐 키스하고 이른바 그 신체 접촉 어? 이런 행위들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민석이부터 얘기해볼까, 이번에는? 음, 사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음, 모른다. 모르겠어요. 예주는. 주위에 그 학교에 그 사귀는 애들 보면은 그냥 별거 하는 거 없고 전화하거나 만나서 밥 먹거나 그런 거밖에 없어서 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른바, 선생님 아까 신체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킨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뭐, 손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포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무슨 뽀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키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가슴을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 그 점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위가 이제 점점 뭐해? 높아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뭐해? 뭐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그 범위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두 명이 서로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서로 뭐하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은 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포옹을 못해? 사랑하면 왜 잠자리를 같이 못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럼 이렇게 서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이야기만 나누고 마음의 교감만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손을 잡고 왜 굳이 키스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난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이게 혼자의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잖아. 그 상대가 요구를 해. 그럼 상대가 요구하면 안 돼라고 철벽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너도 좀 뭘 양보를 해라. 그럼 나도 좀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접점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아주 안 좋은 경우 이건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범죄라고 얘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뭐야 일방적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한다거나 어? 이런 거였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른바 성희롱, 성폭력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아 성관계를. 근데 부부인데 왜 못해? 부부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뭐라는 거야? 강간으로 봐야 된다. 라는 부분들,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아니, 부부는 결혼을 하고, 그래서 성관계나 이런 걸 하기로 약속을 한 그런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뭐야, 강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부부 간의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도 하고 있거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이렇게 논란,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선생님 그 정확한 표현이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비동의, 어, 잠깐만,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를 요즘에 뭐야, 인권위원회인가에서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를 신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는, 뭐야, 아까 그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을 경우에,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너 나랑 성관계 하고 싶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yes 오케이. 라고 정확하게 말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s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no라고도 말하지 않았어. 그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관계를 시도했어. 그럼 그것도 이제 뭐야?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거를 법으로 아예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의 논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뭐에 문제 안 삼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애쓰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나랑 관계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비동의 간음죄로 뭐 해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어? 라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무슨 뭐 계약서 갖고 다니면서 나 맨날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이 사람하고 뭐 키스를 했다, 뭐 성관계를 했다, 이거에 대해 사인했다는 걸 뭐 계약서를 쓰고 다녀야 되느냐? 왜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다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주장할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예주나 민성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들 스스로는 이제 두 가지를 씩 묻고 싶은 거지. 본인들 스스로는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들의 뭐 연애, 뭐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런 스킨십이라던가 성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상대가 뭐 했을 때 강하게 요구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취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민성이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모쏠로 지냈고 특별히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뭐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민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예주나 민성이에게 언젠가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과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주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부 사이에 응. 그 강간, 그거는 저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지 않으면 강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또 민성이 저도 또 충분히 관련돼서 저도 예주처럼 서로 간에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이면 충분히 강간으로 취해질 수 있겠다 싶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뭐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성관계든 뭐든 스킨십이든 알아서 하는 건데 약간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확실하게 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청소년이든 관계없이 두 사람이 동의하고 원한다라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아서 하고 민성이는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다. 두 사람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미애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그 나이에서는요. 청소년 나이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어, 이른바 이번에 또 문제됐던 것들이 뭐냐면 서울시인가 어디서 교육청인가 어느 쪽에서 그런 걸 내세운 거야. 결혼한 사람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런 조항을 내세운 거야.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를 명시할 수 있느냐라고 막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이른바 혼전 순결이라고 해서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 된다. 즉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그, 그런 점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뭐 할 수 없다.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들 사귀면 알아서 자연히 뭐야. 성관계를 갖는 걸 너무나 뭐하게 여겨? 당연히 여기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이나 이런 피임기구, 이런 것들을 아예 무료로 나눠주고, 어? 오히려 그런 성교육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화에 있는 그런 권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이른바 혼전에는 순결해야 된다. 결혼한 상대하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뭐 그전 사람들이 동거 결혼 전에도 뭐 같이 그냥 그 사귀면 같이 그냥 그 살림살이에서 살고 그다음 뭐 헤어져도 또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의례것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거든. 뭐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예주는 또 이제 어떤 판단들을 갖고 있냐는 얘기지. 음, 어, 결혼 전에 동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결혼 전에 동거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성격도 알아봐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동거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른바 혼전 순결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뭐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살던 사람이 나랑 아내가 된다?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 남자친구 내 결혼할 남자가 다른 여자랑 동거했었다 근데 그 남자랑 나랑 산다 더러워 뭐 아우 나 그런 남자랑 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거 아니 요즘에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뭐가 다르냐 그냥 이렇게 좋아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뭐하는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인 것들로 볼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9쪽 보겠습니다. 62쪽부터.
62쪽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민성. 컴퓨터가 이 집을 지배하기 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해. 오늘 밤부터 당장 컴퓨터를 끄자. 라는 어떤 그런 부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들이지. 69쪽. 자, 같은 문제이긴 한데 69쪽에 보면 중간에 너 역사 선생님 앞에서부터 너 역사 선생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 보니까 아주 간이 크더라. 솔직히 난 선생님들의 수업도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끔찍하지 않니? 기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기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계속 그 기계가 점점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세상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주 민성이 중학교 수업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쌤들이 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그 틀어줘가지고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틀어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옛날 쌤들은 이렇게 교과서 한 권하고 분필 가지고 칠판에다가 글씨 써가면서 이렇게 수업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자꾸 많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분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냥 동영상 틀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해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로봇과 기계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풍요롭게 해줄 거다. 그러니 로봇과 기계를 더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는 쪽의 흐름이 하나가 있어. 반면에 또 하나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게 과연 우리 인간적인 삶이냐. 그래서 그런 걸 뭐하고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 여러분들은 안 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보는 나는 자연이다는 프로그램 혹시 알아? 알아요.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이 그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약초 캐고 뭐 이러면서 농사 짓고 이러면서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프로가 인기가 있냐고. 그 프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물론 나와 다른 삶을 살아서이기도 하지만 현대 어떤 그런 너무 기계화된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거에 염증을 느끼고 어? 자기 마음 안에 나도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살고 싶다. 그런 대리 만족 이런 그 것들이 거기에 그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양극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지만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냐라는 거지. 기계와 관련되어서 컴퓨터, 로봇과 관련되어서 예주나 민성이는 어떤 입장이요? 저는, 그게 삶을 많이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서 자연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일상에서는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기계나 로봇 뭐 긍정적으로 보면 더 빨리 배워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가깝고 그렇지. 민성이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자, 69쪽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토마가 말하자면 인류에게 그러한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었다. 난 내가부터 민성아. 난 네가 생명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거라 믿어. 이제 곧 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익숙해지겠지. 넌 세상이 이건 이제 아름답다고 그 생각해? 여자애가 한 말이고 넌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건 그럼, 남자애가 한 말이고 그럼 제대로 볼 줄만 알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도 노력해봐.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라는 부분에서 물론 여기서의 그 저기는 좀 달라. 기계가 아닌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야. 근데 스님은 요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세상은 아름다운가? 지금 여러분 예주가 살고 있는 민성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가? 자연만이 아니라 기계와 여러분의 삶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너의 그 처지나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 세상은 너무 뭐해? 끔찍한 곳이다. 어? 세상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너무 혼돈이고 세상은 힘든 곳이다. 좋지 않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양갈래 그 어디에 있겠지만 어느 쪽에 더 자기는 가까운지 이번에 민생부터 얘기해 볼까? 솔직하게, 막, 둘 다 아니긴 한데 굳이 말하면 딱히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음, 일단은 막,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어, 공부를 딱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일단은 굉장히 빡센데 뭐 학교에서도 별의별 걸 다 하고 학원에서도 별짓을 다 하고 뭐 아무튼 언제부터 세상이 공부를 안 하면은 살기도 힘들어진 세상이 된 건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상 생각해보면은 빈부격차라든가 뭔가 아무튼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민성이는 어쨌든 민성이 자신이 처한 이 공부로 둘러싸인 이 세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볼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힘들다라고 민성이 얘기했고, 예주는, 저는, 사실 되게 중간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민선인 사회 문제나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봤는데, 음, 저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어릴수록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음, 점점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될수록 행복을 조금 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도 어릴 때는 그 하루에 90%가 행복이었다면 커갈수록 그래도 30%라도 행복이 있으니까 음, 100%가 불행은 아니다 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음. 행복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서,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난 걸 기뻐할 거다. 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 선생님 같은 경우. 근데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는,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난 건 너무 슬픈 일이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은 건 너무 미안한 일이다. 그 애들에게. 안 낳았어야 되는데,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태어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요즘에 이제 이른바 저출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 세상을 좋다고 안 보는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거다,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힘든 세상을 아이가 뭐 하게 할 필요 없다. 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애를 낳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명분, 이유가 작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 그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거다, 힘들 거다. 근데 반면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 이 좋은 세상을 뭐 해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시기마다 뭐 상황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들은 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충 이 정도까지가 아마 우리 예주가 읽은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어, 이 책에 에세이를 쓰는 게 나오는데 그게 선생님이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잠깐만. 이 책에 에세이 그 주제가 주어지지 않니? 기억나? 에세이, 민성아? 에세이? 어. 논술 과제, 논술 과제. 너 예주 봤어? 그 그 논술 과제 주제? 아빠랑 같이 한 예술이 거 그거 생활에 아니에요? 미치는 영향? 뭐가? 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게 몇 쪽이야?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못 찾겠네. 글쎄요.
여기 어딘가. 잠깐만요. 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98쪽? 잠깐만. 어, 98쪽은, 어, 아, 98쪽. 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어디 나온 거지? 그건 선생님이 못 봤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봤는데? 98쪽에 보면, 자, 이건 아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군. 그리고 학교 청소 대신에 다른 벌을 내릴게. 논술 과제를 한 편 내줄까? 주제는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정도가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하나는 이 주제,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그 논술이라고 안 하는 건 이건 찬반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갖고 에세이, 수필 지난번에 우리 에세이 쓰기 수필 쓰기 했었지? 한번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한 번 했었어. 에세이 수필 쓰기에서 에세이는 뭐 특별히 형식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주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책 갖고 독서 감상문을 써도 되고 뭘로 할 거야? 예주민성이 뭐 할까? 너네가 잘 적이야. 목요일 날 애들도 그대로 갈 거야. 감상문. 독서 근데 감상문 감정문, 예주는 근데, 빨리 둘이 타협해서 결정해. 야, 빨리 끝내자. 나 지금 급해. 그래. 급해졌어. 어? 갑자기 에세이가, 급해졌어. 에세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민성아 에세이가 더 나은 것 같다는데 빨리 양보해. 그러면 누가? 생각을 독서 좀 해보자, 감정문. 우리. 자, 독서 감상문이면 그냥 이 책 게임 전쟁에서 독서 감상문 쓰면 되고 에세이로 에세이 쓰면 쓰자. 여기 주제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재밌겠네. 여러분이 에세이 그 쓰자. 주제에 관해서 주제를 쓰면 돼. 뭐라고 민성아? 에세이 써요. 에세이요. 에세이 쓴다고? 네.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뭐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사랑에 관한 글을 여러분이 한 편 써오는데 그 사랑을 뭘로 정의할 거냐부터 여러분이 출발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종교적 사랑인지 아니면 뭐 인류의 사랑인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까? 우리를 얼마까지 뭐 할 수 있나? 변화시킬 수 있나? 하여튼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 조사도 하고 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여러분이 한 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그래. 계세요.